반갑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동기 면담에서 OAS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OAS는 열린 질문하기, 인정하기, 반영하기, 요약하기, 이 네 가지 그 기술의 앞자를 넣어서 영어로 OAS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은 첫 스타트는 인정하기를 잠시 하고 그 다음에 반영하기를 거의 3분의 2 정도 하고요. 마지막에 간략하게 요약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을 수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기를 한자로 풀어보니까 알, 인, 이고 또 정자는 정할정이더라고요. 이게 인정하다. 내가 상담으로 따지면 내가 상대방을 알아준다, 인정해준다 그런 뜻이고요. 반영하기는 돌이킬 반, 비칠 영. 예, 돌이켜서 내가 상대방에게 비춰준다. 미러 현상처럼 거울처럼 내가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한 그 의미와 뜻을 잘 이해해서 반응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반영하기라고 합니다. 페이지는 PPT 페이지와 다르게 제가 편집하기 좋게 뭐 1번, 2번 이런 식으로 페이지 설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 1번 동기 면담 과정에서 인정하기입니다. 관계 형성하기에서 인정하기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사람은 자신의 강점을 찾아내어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하고 그 사람에게 개방하며 그 사람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자 한다. 따라서 인정하기는 면담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높일 수 있으며 방어적인 태도가 줄어들게 돕는다. 또한 내담자에게 열린 질문으로 장점이 무엇인지, 과거에 성공했던 질문, 자랑스럽게 여기는 노력 또는 경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면 이때 내담자의 반응을 경청하여 표현하는 것이 인정하기가 된다. 그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 하겠습니다. 반영하기입니다. 반영하기는 경청을 태도로 가능하다. 면담자가 내담자의 언어적 표현에 내포된 의미에 대해 가설을 세운 후 그 가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갖게 해준다. 반영하기는 공감을 표현하는 가장 으뜸이 되는 방법이다. 동기 면담에서는 언어적인 표현으로 반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면담자가 정확하게 공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비언어적인 단서, 자세, 얼굴, 표정, 목소리, 톤, 시선, 접촉, 제스처 등이 전달하는 의미를 잘 포착하여 언어적으로 반영하는 데 깊이를 더하여야 한다. 그림에서 반영하기는 두 개의 상자를 잇는 것이다. 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잘못될 수 있는 장소에는 세 부분이 있다. 즉 1, 2, 3번에서 의사소통의 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 1번은 내담자가 자신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경우이다. 내담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거나 반대어로 말을 하거나 축소 또는 과장하여 말할 수 있다. 의사소통에서 첫 번째 오류가 초래되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면담자는 대화를 하면서 내담자의 특성을 포착하게 되므로 1번에서 오류를 걸러낼 수 있다. 2번은 면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을 경우다. 면담자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장소로서 말 그대로 내담자의 말을 잘못 알아듣는 경우다.
내담자의 목소리가 작거나 말의 속도가 매우 빨라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혹은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와 같은 열린 질문을 하여 오류를 제거한다. 3번은 면담자가 내담자가 한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경우다. 면담자가 가장 쉽게 오류를 범하고 가장 빈번하게 오류가 초래된다. 면담 상황에서 의사소통 오류가 초래될 때는 면담자 자신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오류는 면담자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바꾸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 4번 반영하기가 나타날 때 가장 적합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반영하기 이외에 9가지의 부적합한 반응, 예를 들어서 명령하기, 지시하기, 충고하기,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논쟁하기, 설교하기, 동의하기, 수치심 주기, 분석하기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반영하기는 동기 면담적 반응이고 그 외 반응은 모두 비동기 면담적이다. 내담자의 말의 의미를 잘 공감하는 반영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많은 연습이 요구된다. 3번에서 면담자가 들은 말을 이해할 때 면담자의 가치관, 오리엔테이션, 인간관, 철학, 세계관 등 면담자가 지닌 다양한 내적 특 때문에 다양한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 이때 면담자의 반응이 동기 면담 정신과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매우 중요하다. 반영하기에 면담자가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무궁무진하지만 내담자가 변화 목표를 향하여 움직이게 하는 반영이어야 유효하다. 반영하기는 표현된 내용이 상대방의 감정, 생각, 욕구 등을 화자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동기면담의 대표적인 핵심 기술로 강조되며 상대방의 변화 동기를 올리는 데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매우 화가 나신 거네요. 정말 기쁘셨군요.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셨던 거군요. 와 같이 말하는 것으로 주체는 상대방입니다. 반영하기에 익숙하지 않은 면담자는 처음 매우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자신감이 증진되고 보다 자연스럽게 반영하기를 하게 된다. 반영하기는 2가지 특성이 있다. 진술이며 내담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가설이다. 또한 반영하기에는 몇 가지 수준이 있다. 반복하기, 내담자가 말했던 것을 그대로 말하기, 재진술하기, 약간 다른 말로 말해주기, 다르게 표현하기, 의미에 대해 추측하여 직접 말하지 않았던 것을 추가하기. 이것은 내담자가 말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거나 내담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동일한 수준의 깊이에서 비슷한 말을 사용하여 재진술하거나 내담자가 말하는 것에 뒤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서 다르게 표현하기다. 또한 내담자가 말하는 것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복합 반영이라고 하며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행동 변화와 관련된 이슈를 내담자가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페이지는 반영하기, 보호화하기입니다. 단순 반영입니다. 일반적으로 내담자와 면담자의 대화에서 이해하였음에 전달하거나 대화를 촉진한다. 부호화할 때는 RS라고 표기한다.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말하기를 제 동생처럼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면담자가 동생처럼 되고 싶으시군요. 이렇게 단순 반영을 하는 거죠. 내담자가
이것을 계속 할까 말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면담자가 확실하지 않군요. 당황하고 있군요. 이렇게 단순 반영을 하는 것이죠. 이 단순 반영은 내담자의 말에 면담자가 듣고 있음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이의가 될 수 있다. 어떠한 의미를 더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이나 감정 부분에 주의를 기울인다. 내담자가 의도한 발언 내용에서 앞서 가지 않으며 의사소통 자체를 안정되도록 해준다. 이번에는 복합 반영입니다. 내담자가 한 말의 의미, 강조, 깊이를 더해서 말한다. 복합 반영을 RC로 부호화한다. 내담자는 어떤 이슈에 대해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 내담자가 하는 말의 부분을 강조하여 그 방향으로 대화가 진행되도록 대화의 방향을 정한다. 물 위에 떠오르지 않은 부분을 면담자가 감지하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복합 반영이다. 반영의 깊이는 연습을 함으로써 증진되며 내담자에게뿐 아니라 면담자에게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준다. 밀러와 롤릭은 추가적으로 반영하기의 강도에 따라서 과장되게 반영하기, 소극적으로 반영하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과장되게 반영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강도가 높은 형용사를 사용하게 되는데 매우 엄청나게 완전히 놀랄 정도로 무척 상당히 굉장히 등이 있다. 소극적으로 반영을 할 경우에는 조금, 약간, 다소, 어느 정도는 등의 형용사 및 형용구를 사용하게 된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내용을 추가한다. 면담자는 내담자가 표현하지 않은 의미나 느낌을 추가해서 말하여 반영한다. 다소 저항적인 내담자에게 적절히 사용하면 저항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내담자가 하는 말이 제 담당 보호관찰님은 저에게 정말 심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면담자가 그러니까 담당 보호관찰관을 존중하지만 한편 요구가 많다고 느껴지시는군요. 이렇게 존중이라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죠. 비유나 은유를 사용한다. 내담자가 평이하게 표현하는 것을 상징적 언어로 말한다. 매우 적절한 비유나 은유는 내담자에게 공감받았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주며 약간의 유머와 재치도 있을 수 있어서 내담자의 저항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내담자가 말하기를 이 직장에 꽉 잡혀있는 느낌이에요. 매일매일 이 똑같고 출구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면담자가 덕안에 든 쥐로군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과장되게 말한다. 내담자가 사용했던 말보다 더 강한 언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한다. 면담자는 주로 전혀, 완전, 절대, 하나도 없다 등으로 단정적인 부사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마누라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면담자가 엄청 화가 많이 나셨군요. 양면 반응을 한다. 내담자가 말한 것에 두 가지 반대되는 측면을 모두 반영한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언어적 표현에서 이끌어낸 양가 감정이다. RC로 부호화한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말하기를 정말 혼란스러워요. 저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그래요.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애들에게 상처 주는 선택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간에 결국에는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면담자가 한편으로는 가족을 정말 사랑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가족에게 상처 주는 선택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재구조화한다. 표현된 상황을 동일하게 반영하는데 내담자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측면으로 표현한다. 내담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이자 관점으로 통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영이다. 내담자가 말하기를 저는 정말 술을 잘 마십니다. 남자들 대부분이 나가 떨어져도 저는 하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면담자가 말하기를 몸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는 능력이 사라질 때까지 마시는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을 언어화한다. 내담자가 내포하긴 했으나 정작 말하지 않은 감정을 명명한다. 내담자의 상황적 경험을 정서적 표현으로 간단하게 반영함으로써 내담자가 자기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감정의 이해는 면담자와의 대화를 촉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저를 밀쳐버리곤 했어요. 이제는 제 남편이 그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면담자가 무시되고 상처받는 느낌이군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편적을 강조한다. 내담자가 많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면담자는 특별한 효과를 내기 위해 하나만을 선택하여 강조한다. 면담자가 복합 반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단순 반영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복합 반영은 면담자와의 대화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저는 사법 시스템 자체를 증오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좋은 일을 해준 적이 없어요. 물론 강간범 같은 사람들을 잡을 때는 괜찮지만 대부분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면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사법 시스템이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을 아시는군요. 이렇게 복합 반영을 해줍니다. 그런데 다른 면담자, 두 번째 면담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법 시스템을 증오하시는군요. 이렇게 단순 반영을 하는 거죠. 단순 반영과 복합 반영의 차이. 복합 반영은 단순 반영과 비교해서 면담자와 내담자가 변화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대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표는 단순한 반영과 복합 반영의 차이를 살펴보고 내담자가 한 말이 부정적으로 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면담자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꾸거나 긍정적인 의미를 도출하여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영하기, 부호하기입니다. 내담자의 말입니다. 저는 정말 누구누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밖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내담자가 말하니까 단순 반영은 어떻게 하냐면 누구누구가 어떤 점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어떤 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군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복합 반영에서는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단주 친구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시군요. 이렇게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이런 말을 또 했죠. 또 내담자의 말을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도 저 같은 전과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반영으로는 전과 기록이 일자리 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군요. 또 복합 반영에서는 전과 기록이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염려하시는군요.
감정을 정확하게 명명하면서 복합 반영을 해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내담자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새로운 집단이 훨씬 좋습니다. 졸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단순 반영은 새로운 집단에 가치 있는 것이 있군요. 이렇게 반영했어요. 예. 복합 반영에서는요, 어떻게 말했냐면, 새로운 집단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으려고 애쓰시는군요. 강점으로 인정하기를 하면서 복합 반영을 했습니다. 질문인가 아니면 진술인가? 반영은 문자에 말꼬리를 내리는 것이다. 문장은 동일하지만 질문식으로 말꼬리를 올리게 되면 내담자는 자기가 말했던 것을 합리화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질문형이 아닌 문장으로 내담자가 말한 것을 반영하여 내담자가 좀 더 많은 것을 나누도록 이끌어야 한다. 반영은 말꼬리를 내린다. 예를 들어서 동기면담은 정말 재미있어요. 동기면담은 정말 재미있어요. 올리기 한번 해볼까요? 동기면담은 정말 재미있어요? 이거랑 동기면담은 정말 재미있어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예, 정말 재미있어요? 이것이 아니겠죠? 동기면담은 정말 재미있어요. 말꼬리를 내리는 것이 맞겠죠? 예, 두 사람이 짝이 되어 읽어보고 말꼬리에 울림과 내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로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반영하기에 유용한 말머리입니다. 반영의 사용을 단순화하는 또 다른 유용한 전략은 면담자에게 반영을 시작하도록 말머리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반드시 시작할 필요는 없으나 반영을 시작할 장소를 주어서 반영하기가 쉬웠다고 면담자들이 보고한 바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뭐님이 느끼기로는 땡땡땡땡땡땡 저에게는 들리기는 땡땡땡땡땡땡 이런 말머리가 면담자로 하여금 반영을 시작하도록 도와주며 반영하기가 편해지고 자연스러워지면 이러한 말머리 사용을 중단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영하기의 길이와 강도입니다. 반영하기 길이의 일반적 원칙입니다. 면담자가 내담자가 한 말을 반영할 때는 내담자가 한 말보다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짧게 하라는 것이죠. 관계 형성 초기에는 면담자가 소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유용하다. 예, 소극적으로 말한다. 그 예를 들어볼게요. 예, 내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이를 키우는데 어머니가 간섭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면담자가 어머니에게 조금 화가 나셨군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그래요. 언제나 제가 한 것을 고치면서 비판하니까 속이 부글부글해요. 한편 감정에 몰입하여 표현하도록 촉진하고자 할 경우 면담자는 내담자가 표현한 감정의 강도를 과장되게 반영하는 것이 유용하다. 과장되게 말하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담자가 제 아이를 키우는데 어머니가 간섭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면담자가 어머니에게 정말로 격노하고 있군요. 예, 내담자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요. 그 정도로 화나는 것은 아니에요. 제 어머니니까요. 아이 키우는 것을 도와주시기도 해요. 예, 반영하기 또 집중 연습하기입니다. 반영하기 집중 연습하기는 교재
192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교재 192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36세 남자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웃에 사는 사람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요. 우리 집에 와서 귀찮게 하거나 물건을 빌려가고는 돌려주지 않아요. 밤늦게 자는데 집에 올 때도 있어서 정말 꺼져 버리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예요. 예,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다음과 같은 반응은 단순 반영인가 복합 반영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서 나는 현재 과연 단순 반영을 하고 있는가, 나는 현재 복합 반영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비춰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 이웃 때문에 정말 미칠 지경이군요. 이렇게 단순 반영을 합니다. 2번, 이웃이 그다지 배려하지 않군요. 복합 반영. 예, 상대방의 내담자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는 그런 반영이죠. 3번, 이웃이 선생님을 깨울 때가 있군요. 단순 반영입니다. 4번, 이웃이 스스로 알아서 하기를 원하시군요. 복합 반영입니다. 5번, 이웃이 정말 골칫덩이군요. 복합 반영입니다. 6번, 그 사람이 이웃이 아니었으면 하는군요. 복합 반영입니다. 7번, 이웃이 정말 귀찮게 하는군요. 단순 반영입니다. 8번, 선생님이 노여움을 참고 있군요. 복합 반영입니다. 9번, 꺼지라고 말하고 싶군요. 단순 반영입니다. 10번, 인내심이 바닥이 날 정도군요. 복합 반영입니다. 11번, 이웃이 물건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아 싫으시군요. 단순 반영입니다. 12번, 이웃이 정말 짜증나게 하는군요. 복합 반영입니다. 13번, 이웃이 그냥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싶군요. 복합 반영입니다. 14번, 많이 참고 계시군요. 복합 반영입니다. 15번, 선생님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군요. 단순 반영입니다. 이렇게 복합 반영은 이웃이 그다지 배려하지 않군요. 이웃이 스스로 알아서 하기를 원하시는군요. 이웃이 정말 골칫덩이에요. 그 사람이 이웃이 아니었으면 해요. 선생님이 노여움을 참고 있군요. 인내심이 바닥이 날 정도군요. 정말 짜증이 나겠어요. 그냥 멀리 떨어져 살았으면 좋겠군요. 이런 식으로 많이 참고 계시군요. 이런 식으로 내담자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주면서 내담자가 미처 표현하지 못한 부분까지 헤아려서 표현해주는 방법이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동기면담 과정에서 반영하기입니다. 반영하기는 동기면담에서 말하는 방향성에 큰 역할을 한다. 초점이 맞춰지고 동기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반영하기란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면담에서 열린 질문을 하고 난 후 내담자가 답을 한 직후에 반영하기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관계 형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반영은 내담자를 이해했다고 하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반영할 경우 내담자가 했던 말보다 길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반영의 길이가 짧을수록 효과가 좋다. 또한 면담자가 특정한 내용을 강조하고자 하면 문장의 마지막에 그 내용을 넣어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질문에 대해 2개 이상의 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면담자의 언어적 표현 중 절반 이상이 반영이 돼야 한다. 밀러와 논릭에 따르면 동기면담 회기와 비교해보면 일상적인 상담 회계에서는 질문의 비율이
반영의 10배를 넘는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요약하기입니다. 3개 이상의 반영을 한 번에 모아서 말하는 것을 요약하기가 된다. 요약하기는 본질적으로 방향 지향적인데, 왜냐하면 면담자는 요약하기에 무엇을 포함시킬 것인지의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약하기의 마무리 말은 내담자가 좀 더 상세히 설명하도록 이끌거나 표현한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게 하거나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끈다. 내담자가 두서없이 말을 정황하게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내버려 두면 동기 면담적이 아니다. 내담자가 다시 방향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면담자가 도와줄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 요약하기다. 예를 들어 누구누구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이거군요. 오늘 저와 함께 다루고자 했던 식이요법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까요? 라고 요약하기를 한 후에 열린 질문을 하면서 식이요법이라고 대답하면 내담자의 목표 행동에 대해 다시 다룰 기회를 함께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요약하기의 유형입니다. 3가지 유형은 모으기, 읽기, 전환하기다. 모으기는 변화에 관련된 내담자의 진술을 모아서 요약한 것이다. 읽기는 내담자의 양가 감정을 찾아서 불일치감을 느끼도록 연결해서 요약한 것이다. 전환하기는 면담자가 내담자와의 대화의 방향을 바꿀 때 지금까지 내담자가 말했던 내용을 요약한 후 방향을 잡아서 본래 주제로 넘어가는 데 사용한다. 결단 대화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열린 질문을 추가하면 유용하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나요? 이렇게 말하실 때 요약하기의 일반적 규칙은 면담자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싶을 때 모으기 요약을 한다. 양가 감정을 강조하고 해소하고 싶을 때는 읽기 요약하기를 한다. 면담의 방향을 바꾸고 싶을 때는 전환하기 요약하기를 한다. 예,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요약하기의 힘입니다. 두서없이 내담자가 사고의 흐름에 따라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을 면담자가 선별하여 하나로 묶어서 다시 들려주기 때문에 내담자는 희망과 새로운 탐색의 의지를 갖게 된다. 특히 양가 감정을 가진 내담자는 요약하기를 통해서 뚜렷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기 면담 과정과 요약하기. 본질적으로 내담자가 한 말 중 여러 개를 합친 반응이다. 반영하기에서처럼 요약하기도 역시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를 가속화하는 데 사용 가능하다. 면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잘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그 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또한 요약하기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열린 질문을 하고 이어서 추가로 질문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내담자의 다양한 아이디어나 경험을 많이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내담자의 장점, 강점, 변화하려는 의지를 인정하는 요약하기가 더욱 효과적이다.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동기면담 핵심 기술 연결하기.
내담자의 관계 형성하기와 초점 맞추기, 변화동기, 유발하기, 계획하기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항은 핵심 기술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동기면담 정신을 담고 있을 경우에 한해서 변화 동기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기면담과 일치하는 OAS가 있는 반면 동기면담과 불일치하는 OAS 사용이 있을 수 있다. 동기면담 정신, 즉 협동, 수용, 동정, 유발이 OAS와 내담자의 허락을 구하고 정보 제공하기 및 조언하기에 담겨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이번 페이지는 정보 교환하기입니다. 기본적인 인간 행동의 이해와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내담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이 있고 문제에 대한 개인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음을 존중하는 동기면담 정신에 적합하다. 면담자와 내담자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정보 교환하기 하고 하는데 이전에는 면담자의 정보 제공하기로 알려져 온 것으로 최근에 들어서는 상호간에 주고받는다는 의미에서 정보 교환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면담자는 부단히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근에 객관적, 과학적 정보를 배우고 습득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적용하여 임상에서의 효과성을 경험적으로 축적해야 한다. 정보 교환기는 동기면담의 4가지 과정 모두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 4가지 과정에서 모두 정보 교환을 할 때 이유해야 할 점은 동기면담 정신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교정 반사적인 정보 제공은 금물이다. 교정 반사적인 정보 제공이 금물이라고 했는데 교정 반사적 사고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교정 반사적 사고는 다음과 같다. 1번 전문가 함정으로 면담자가 자신의 전문성과 권위를 내세우면 내담자가 반항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2번 질문, 대답으로 면담자가 닫힌 질문을 하게 되며 관계 형성 및 신뢰도가 저하된다. 내담자는 치조받는 느낌을 가지며 방향을 설정하는 초점 맞추기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 3번 내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교환의 효과 감소가 된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동의나 허락을 구하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4번 많은 전문적 정보 중 내담자를 두렵게 하여 내담자에게 충격 주는 정보를 주면 행동 변화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내담자의 현재 행동이 지속될 경우 많은 부작용과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임을 과다하게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다. 5번 면담자의 중심으로 대화가 이어진다. 이것은 내담자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서둘러서 새롭게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안을 말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다. 6번 내담자가 자기 방식의 관점을 주장하면 면담자의 전문적 지식과 정보가 받아지지 않자 내담자를 수용하기보다는 방치하는 태도이다. 예, 이상은 교정 반사적 사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정보 교환하기에 앞서서 열린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관계 형성에서 우선적이며 내담자가 이야기를 한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이
면담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교환하여 전문적인 정보를 언제 나눠야 할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정보 교환하기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들입니다. 정보 교환하기로서 조언하기. 내담자가 조언을 요구하기도 하고 면담자가 보기에 조언해야 할 시기라고 느낄 때가 있다. 조언이라는 자체는 변화해야 한다고 하는 절박성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조언을 할 때는 특별히 내담자로부터 허락 또는 동의를 구하고 지금부터 하려는 조언이 내담자가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면담자가 제공한 조언의 선택은 내담자에게 달려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 결과와 피드백하기. 평가 결과와 피드백하기는 정보 교환하기에 한 유형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내담자의 내적 변화 동기를 증진시키고 견고히 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정기적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피드백하거나 타성에 빠져서 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내담자가 의 변화 동기를 촉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면서 마지막에 성경 말씀의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상대방을 지지해주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같이 아주 귀하죠. 우리의 말 언어를 잘 사용하는 상담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반영하기를 참 잘하고 있는 이금희 아나운서입니다. 모두가 이금희 아나운서 아시죠? 아침마당 아나운서 이금희. 오늘 이금희 아나운서의 반영하기를 보면서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 변영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장용 씨께서 여러 가지 직업을 이제 퇴직 이후에 거치셨다고 했는데 현재는 뭘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은 사진 작가로서 또 은퇴자들을 위한 은퇴 준비 전문 강사로 일하고 있는 변용도라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사진 작가 멋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49에 은퇴를 하시고 지난 16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16년을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도전이었다. 예. 근데 선생님 도전이라는 게 20대, 30대 때 하긴 쉬워도 40대, 50대 하긴 쉽지 않잖아요. 아나운서님, 네네. 제가 이름이 네. 변용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이름 자체를 용도. 이렇게 풀이해봤어요. 예. 왜냐면은 예. 한번 운을 띄워주실래요? 네. 변. 변. 변함없는 용. 용기로 도전하는 남자.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삶의 용도가 여기저기 있으셨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멋지십니다. 근데 그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을 때는 그야 뭐 간단한 뭐 돈만 모았으면은
여가로. 노후를 그냥 그렇죠. 보낼 수 있었어요. 예, 근데 맞습니다. 이제 백세 장수 시대를 맞이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보내야 할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먹고 자고 하는 이런 걸로서만 도저히 보낼 수 없는 엄청난 시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노예가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죠. 아유, 그렇군요. 예. 아니, 뭐, 은퇴 후 40년 이래도 긴 것 같았는데, 16만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갑자기 확 와닿으면서, 예. 아주 그 동년배분들께서 아주 열심히 강의를 들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 지역 지점장으로 있으면서도 그 지점의 실적이 아주 좋지 않은 지점을 굉장히 많은 살려내기도 했었죠. 자, 그런 덕분에 이제 일찍 임원 승진이 남들보다 하셨는데. 빨리 됐기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남자분들이 그런 일을 겪게 됐을 때 가장 가까운 분이지만 부인께 그 말을 하기가 입이 안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예, 사실상 망설이게 됐어요. 아침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는데 그날 아침에 바로 해임이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을 다시 가봤더니 네. 뭐 고혈압, 고혈압. 또 부정맥 이런 것도 많이 있게 되더라고요. 아유. 그러니까 막상 일하실 때는 못 느꼈던 것들이 이제 일을 찾아오는 그만두시니까 거죠. 그게 몰려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유 이렇게들 참 힘들게 일하셨습니다. 이만호 선생님이 누구보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시네요. 선생님도 그러셨던 거죠? 예, 맞습니다. 아우 소주 130잔씩 마시고 그렇게 사시는군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술은 안 마십니다. 과거에 어땠던지 그런 건 다 잊어버린다. 요즘 그것을 뭐 과거의 갑옷벗기라 그러더라고요. 갑옷벗기. 그래서 이런 걸 순수 문학지에 수필로서 등단을 했어요. 근데 그 등단을 했을 때에 응모한 글이 미역국이라는 것인데 사실상 3년에 걸쳐서 썼어요. 그 3년 동안 다시 보고 다시 쓰고 이래 되니까 이제 그게 뭐 좋은 심사평으로 이렇게 수필가의 명함을 달게 되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신 게 변 선생님은 그 강사로 맨 처음에 점수를 받았을 때 100점 만점에 38점. 죄송해요 선생님. 낙제 아니에요? 아이고 죄송해요 선생님. 사실이니까 뭐 사실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이겨내셨어요?